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면에 이렇게 소스랑 올리브 오일이 코팅이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유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부산의 큰 호텔에서도 뭐 하긴 했었고 영국의 호텔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일을 잘했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기념으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란 오일 파스타랑 토마토 리조또를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면의 식감, 쌀의 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은 빨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해운대역 뒤쪽에 7년 동안 파스타 가게 운영 중인 김태희라고 합니다. 제 한자 이름이 필테의 이로올리라서 테리 식당이라고 가게 이름을 그렇게 좀 심플하게 지어봤습니다. 대표님 평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침에 애기 이제 유치원 버스 태워 보내주고 저도 이제 출근을 해서 영업하기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이제 와서 준비하고 11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가게는 혼자서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뭐 코로나 전까지는 직원들도 있고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에 올라가 있는 건 뭔가요? 제일 먼저 면을 좀 삶아놓고 요즘 리조또가 좀 대세다 보니까 이제 전복 리조또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데쳐놨던 전복을 소스를 좀 더해가지고 위에 올라갈 이제 토핑을 준비한. 장사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래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호텔 외식 관련 전공을 하다가 호텔에서도 일을 조금 경험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다시 하고 싶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직장 생활이라 하시면 어떤 일을? 식당을 차릴 자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외식업이랑 상관없긴 한데 은행에서 한 6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뭔가 식당을 차리시기 위해서 그럼 은행을 다니신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리 식당의 주력 메뉴들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파스타 리조또를 제일 많이 드시는데 다른 식당에는 그래도 좀 차별화가 되고 부산에만 있는 메뉴를 조금 만들려고 제가 일본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후쿠오카에 이제 명란 파스타를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명란젓 만드는 기술을 이제 일본에서 배워가서 퍼진 건데 일본에는 오히려 상용화가 돼서 식당에서도 명란 파스타도 엄청 보편적으로 많이 드시고 이래서 우리가 먼저라는 걸 좀 부산 분들이나 여행 오는 일본 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뭐 명란 파스타도 준비했고 또 전복 리조또는 요 기장에 이제 전복죽 마을이 좀 유명하거든요. 그 전복죽 먹다가 조금 착안해서 리조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전복 리조또 그 두 개를 좀 제일 많이 드십니다. 호텔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호텔은 저희가 알만한 호텔일까요? 부산의 큰 호텔에서도 뭐 하긴 했었고 영국의 호텔에서 1년간 근무한 경험은 있습니다. 장사를 하신 지 7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한 7년 반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7년 반 동안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셨던 건가요? 근처에 해운대 신도시에서 1년 반 정도 하다가 요 거리가 형성되기 직전에 이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리단길이 형성될 것을 예측하시고 오신 건가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었고 제가 해운대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계속 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운대 번화가 뒤쪽에 좀 조용하고 포근한 느낌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피자는 이제 동그란 피자가 아니고 이태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네모난 팬 피자 스타일을 드시는 지역도 있어가지고 제 또 매장이 작고 테이블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독신한 스타일로 피자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일하시면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현재는 쉬는 날이나 휴식 시간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되는 데까지는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직원이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혼자서 일을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날 시기부터였는데, 사실은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가게 운영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이 생각보다는 잘 넘어갔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오히려 저희 내수 경기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매출은 더 조금씩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혼자서 그냥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요거는 뭘까요? 요게 이제 이전 가게 초창기에 단골 손님 중에 요 일러스트 작가분이 계신데, 매장 이전한 기념으로 그림 액자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명함으로 써도 되겠냐고 이제 여쭤보고 명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만들고 계신 건가요? 명란 오일 파스타가 이제 방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고 면에 이렇게 소스랑 올리브오일이 코팅이 잘 되게 이렇게 해주는 유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손님은 안 오셨는데 배달 주문인 건가요? 점심시간 되기 전에 한 11시 때는 이렇게 또 혼자서 배달시키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가지고. 배달은 좀 많은 편인가요? 코로나 때는 배달이 이제 홀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코비드 끝나고 나서는 또 조금 그냥 간간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오히려 홀에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지는 않은 편인가 보네요. 주말에는 많이 찾아주시긴 하는데, 평일에는 점심시간에 찾는 직장인을 조금 타겟으로 하긴 해야 되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네. 인쇄되어 액자에 걸려 있던데 저거는 뭘까요? 영국의 호텔에 일할 때 이제 경력 증명서인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전 직장의 근무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제일 높게 치더라고요. 그때 매니저가 일을 잘했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념으로 좀 걸어놨습니다. 디테일하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근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맡은 프로젝트 하나하나 최고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보통 평일에는 3에서 5회전 정도, 주말이나 뭐 연휴 이럴 때는 8회전, 그 정도가 맥시멈인데 그 정도로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장사 시작하실 때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혹시 얼마나 드셨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천만 원 정도로, 그때도 한 11평 정도 작은 매장이긴 했는데 그 정도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셨던 돈들 모아가지고. 예. 여기도 한 6, 7천만 원 정도 이거 하시면서 뭔가 힘들었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을까요? 저는 이제 일을 혼자서 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세무적인 그런 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뭐 좀 힘드셨던 부분을 뭐 어떻게 이겨내 오셨는지.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자영업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전문가들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되새겨보고 새로운 것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결사 사업 지원을 하셨잖아요. 해결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로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평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관련이나 이제 경제진흥원 수시로 들어가서 저한테 알맞은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최대한 참여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바로 이제 서류 작성하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약간 좀 가장 얻어가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원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전문가 컨설턴트 선생님들한테 지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조금 더 상품성 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어떤 가게로 좀 남고 싶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7년 반 정도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가게 이미지로 좀 굳어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에 더 특징을 둘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도 한번 변신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생각나서 오는 게 아니라 음식이 생각나서 예, 그렇지. 오는, 예. 저나 이 가게의 분위기도 좋지만 이제 음식 하나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해결사 테리식당입니다. 이 크기가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조그매요? 이게 전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꽉 땡겨서 한다고 해서 10명이네요 딱. 우선 사장님 잠시 앉아보실까요? 네.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이. 원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대학교 때 호텔 외식 경영학과를 나와서 네네. 주방에 조금 일을 하다가 네. 장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은행에 6년 다니다가 돈 모아가지고 지금 싹 부었다가 싹 힘들어진 중이네요. 예,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체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방문하시는 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또 바로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메뉴를 보면 메뉴가 너무 간단해요. 예. 네. 사장님 지금 여기에서 음식 예. 한 2인분 주문하면 한 몇 분 만에 나와요? 제일 빠르면 한 10분. 그러면은 점심시간 조금 바쁜 날에 이 테이블들이 한순간에 꽉 차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신 손님부터 마지막 들어오신 손님까지 음식이 나갈 때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마지막 손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조금 네. 예, 문제가 생기죠. 예. 근데 왜 그 문제가 생긴 거를 지금까지 안 바꾸고 계셨던 거예요? 사장님 지금 이 메뉴를 몇 년 유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영업한 지 7년 반 정도 됐는데 네. 거의 뭐 그대로 있었다. 계속 거의 예, 그대로. 예.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약간 구색 메뉴들로 장사를 하고 예. 계시네요. 사장님 지금 장사 준비되어 있어요? 예. 저는 명란 오일 파스타랑 토마토 리조또를 주문하겠습니다. 준비. 예. 시작. 제가 있지만 제가 없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장님 요리에 몇 점 주시나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장사를 잘 할 수 있거든요. 사장님 최근에 다른 집 가서 파스타 드셔보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한 됐어요. 2주 정도 됐어요? 예. 서울에 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면의 식감, 쌀의 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얘네들을 확 하고 뛰어넘는 시그니처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예. 사장님들에겐 재방문율이 얼마나 돼요? 어플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 자릿수 때인데 지금 현재 이 업장에서 누려가실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하얀 길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얼마나 재방문을 많이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파스타 전문점이 별로 없었을 때 나오던 음식이 15,000원, 16,000원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해내기에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장사가 왜 안 되지 라고 하다가 진짜 끝나요. 미안해요. 너무 저도 너무 그래- 엄하죠. 저도 그거를 원합니다. 나도 안 되면 어디 가서 아직도 배우거든요. 예. 겁나게 바쁜 업장에 가서 일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하는 속도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은 빨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음식을 겁나게 빠르게 맛있게 잘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무언가 시작을 해야 돼요. SNS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지 마케팅을 어떻게 씌울 것인지 이런 거는 다 부가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기초공사가 안 돼 있어. 사장님은 지금 이 테리식당이라는 섬 안에 갇혀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사장이 된 순간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장이 됐어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예. 했잖아. 근데 돈을 왜 이런 식으로 벌고 있어? 안 되면 빨리 고쳤어야지. 미안합니다. 왜냐면은 난
아니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머리 아프셔가지고 괜히 저 때문에 머리 아프. 사장님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저는 근데 원래 프로 연주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못하게 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라이브 하는 공간 음악도 듣고 하고 최종 목표는 그런 걸 운영해보고 싶고요. 나는 사장님의 최종 목표를 응원해. 근데 내 최종 목표가 있으면요, 이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돼. 네.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요. 내 최종 목표는 이거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뭐뭐가 있고 1년 사이에 무슨 일들을 해야 되고 2, 3개월 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2, 3개월 안에 이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써봐야 돼. 한 번만 써봐요. 나는 항상 이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명한테 얘기해도 한 명이 쓸까 말까예요. 꼭 한번 해봐요. 네. 진짜로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잘해봅시다. 좋은 일 생기면 나한테 DM 보내요. 알았지? 알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무겁게 진행해서 미안. 나 원래 이렇게 진행 안 하거든. 나 되게 밝게 진행하는데 왜냐면은 사장님한테는 내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해준 거니까 많이 배워야 돼.